네, 2022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합참이 오늘 발표했네요. 오늘 오전 7시 5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는 걸 포착했다. 비행거리는 300km, 고도는 620km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화성 12형 발사하고 28일 만이며 올해는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라 그랬습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맨날 똑같은 소리,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는 상황에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는 세계와 지역,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네, 말로는 다 하시죠. 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안보를 수호해 나가겠다. 그럼 하나만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일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합참 발표한 직후엔 7시 59분께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의 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쪽 EEZ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일본 방위성 장관은 600km까지 올라갔고 300km 정도 날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51분, 7시 51분 한 발로 보인다. 네. 한편 우리 합참은 연합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 열고 방위태세를 강조했답니다. 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사태랑 거 관련해서 유엔 총회에서는 94년 그 릴레 한마로 동계올림픽부터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가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합니다. 우리 평창 동계 때도 채택했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 시기에는 미사일을 안 쏴줬죠. 이번에도 마치 베이징 기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열렸고 지금은 이제 공백이죠.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보통 이 휴전은 올림픽 개막 7일 전, 일주일 전부터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 사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패럴림픽 끝나고 7일까지 약 50일간이 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2월 20일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바로 그 다음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진입시키고 24일날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3월 4일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그걸 앞둔 오늘 2월 27일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참 웃기는 나라죠. 네, 올림픽 기간은 패럴림픽 기간은 피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94년 릴레 한메로 동계올림픽 때 이 유엔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휴전 결의안을 올림픽과 패럴림픽 플러스 마이너스 7일간 사이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걸 가장 많이 어기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2014년 소치에서 그들이 동계올림픽 했죠. 이때 김연아 선수가 억울하게 금메달을 못 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러시아는 좋아했겠죠. 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내전을 격화시켜갖고 3주 만에 크림반도를 자국에 병합시켰습니다. 병합시킬 때는 패럴림픽, 소치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이었죠. 그리고 2008년 베이징에서 중국이 하계올림픽 할 때 개막식이 열리던 날 러시아는 조지아를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체첸 공화국. 그리고 나흘 만에 항복시켰습니다. 친러시아 정권을 만들었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시베리아 가스를 갖고 와서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북한을 관통해서 갖고 오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고 북한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의 북방정책을 펼쳤죠. 자, 이거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옛날 사실 노태우 때 검토했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알아차리고 일본도 검토했다가 다 포기한 건데 계속 이런 주장 펼치다가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너도 먹어보고 너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도 이상하다 한 번 더 먹어보고도 또 먹어보고 그런 정권 같아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희대의 코미디 정권입니다. 러시아를 잘 모른다. 북한을 모른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단순하다는 걸 제가 감잡았던 건 이겁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차 블라디보스톡을 갔을 겁니다.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주재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냥 뭐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의를 극동연방대학에서 열었어요. 저는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연방대학 가봤습니다. 깨끗하더만요. 시설은 좋은데 수준은 뭐 대단한 대학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푸틴도 참석하고 문재인 참석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검, 아마 이 검은 1950년대 6.25 때 전후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에서 러시아 사람이 사갖고 가져온 겁니다. 이걸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던 건데 이걸 문 대통령한테 선물로 줍니다. 사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되게 좋아하죠. 그 뒤에 푸틴 표정 보세요. 씨, 자식. 우리나라에서 칼을 선물하지 않죠. 칼을 선물하면은 뭐 요즘 뭐 좋은 식칼 같은 거 주방용 칼 선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돈을 주잖아요.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주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정 끊어지고 사이 나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선물하는 거는 조롱이거나 너와 나의 사이를 끊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특한 사람이면 주머니에서 10,000원이다 꺼내서 우리나라 풍속은 이렇다. 푸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10,000원 줘야지. 이때 문 대통령은 낚싯대를 선물하고 이걸 받았는데 기죽이 웃고 있습니다. 푸틴의 뜻을 모르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했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두만강 바로 거기 가면 핫산이 아니고 어디로? 훈춘이죠. 훈춘에서 쭉 가면은 갑자기 기억 안 나.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만나는 두만강 끝에 그 지점까지 가봤습니다. 거기 오더라. 그 마라톤도 한번 단축 마라톤 참여했었는데 우리가 그까지 가게 되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군사적으로 위험하게 되죠.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 원치 않아요.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막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자기네 군대를 진입해서 조지아 사태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어서 친러시아 정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랑 어떻게 친해보려고 신북방협치 펼치고 칼 주니까 좋아하는 이 대통령. 코미디 아닙니까? 베이징 가서는 혼밥 먹어가면서 서럽게 만나고 한국 기자가 저 맞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진핑 한 번만 방문해주세요. 한 번 방문해주세요. 결국은 안 오잖아요. 구걸 외교하고. 코미디 아닙니까? 지난 1월 30날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문재인 대통령 NSC 오랜만에 열어갖고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죠. 나름대로. 그게 파기 근처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북한 도저히 믿을 수 없구나 해놓고 나서는 2월 20날 우리나라 연합뉴스와 외국에 있는 7대 외신과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 또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선결 조건이 없다. 대화 의지만 있다면 화상도 좋고 방식은 뭐든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 거의 깼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은 김정은과 많은 소통을 했다. 근데 왜 김정은 속을 몰라? 푸틴 만나서 푸틴이 검을 주는 게 그자의 속셈인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참 단순해요. 나는 김정은과 신뢰를 쌓아왔다. 네. 자, 이런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미사일 쐈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찍소리다라고 숨어있죠. 네. 뭐 그런 서면 인터뷰를 주절주절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인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너 이렇게 위기 선언하면 우리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는데 위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런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주자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의 설설 기자 이런 사람이구나. 미국도 기고 일본도 기라. 야, 그럼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런 소리를 할 건가요? 코미디지.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옛날, 지금은 그 기업이 이름 바꿨지. 옛날 샘표 관장이라고 있었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관장. 뭐 이렇게 노래가, 광고송이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러시아에, 중국에 가도 보고도 몰라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그거 보고도 몰라요. 숱한 얘기 들어서도 몰라요. 전쟁이 나도 모를 것 같아요.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줘마저도 몰라요. 코미디 아닙니까? 왜 코미디 얘기하느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윤석열 뭐 기자회견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자기가 당선되면 코로나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 대응기구인 코로나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위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국정지시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차기 국무위원을 지명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건 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이걸 해. 이로 지시를 내려. 오만이지. 대통령 된다면 해야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해야지 무슨 뭐 이런 걸 해. 루즈벨트도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 의회와 협력해서 많은 개혁안을 냈던 겁니다. 이 사람 코미디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미디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코미디는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한국에서 조롱했다가 아주 망신당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출신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델 여성이 MBC를 아주 탁 쳤죠. 젤렌스키 대통령 조금 알아봤습니다.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예프 국립경제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아버지도 아마 경제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몽골에서 4년간 산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같은데 17살 때 TV에 등장해갖고 코미디언을 꿈꿨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유명해지다가 2015년에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트콤인데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청렴한 대통령 모습 연기를 했답니다. 이게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3천만 되나? 3천만 좀 넘겠죠. 2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종 출연했던 사람들이 2018년에 정당을 만들면서 젤렌스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뭐 지지율은 70%였던 거죠. 이런 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도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면 코미디언이 맞을 텐데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 저항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해도 북한하고 오매불망 대화해야 된다. 이 이재명 씨는 사드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 오로지 평화 설설 기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코미디언입니까? 지금 북한이 왜 저러는지를 제대로 분석 못하는 거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이 요즘은 올림픽 때문에 조용해졌지만 최근까지 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도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핵이 있어 하고 딱 보여줘서 미국 너 나와 나랑 전쟁하면 서로 핵으로 붙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서로 못 싸우지. 그러니까 대화를 해.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고 안 되고는 북한 안중에는 없어요. 윤석열이 돼도 대한민국은 내가 미국하고 딱 해서 무릎 꿇어 그러면 윤석열도 무릎 꿇어. 아이 문재인 이재명은
없고 눈에도 내가 필요하면 우크라이나처럼 한국 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윤석열 씨가 사드 도입해하고 선제타격 갖추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문재인은 뭐 결사적으로 반대야. 자, 누가 코미디언입니까? 젤렌스키 비웃었던 MBC가 깨갱했는데 누가 코미디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문재명이 된다. 문재명이 맞지. 이재명, 문재인 코미디언 같지 않습니까?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